커패시터와 인덕터와 레지스터의 임피던스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1/j 오메가 C로 되고 인덕터는 j 오메가 1이 되고 레지스터는 R로 표시가 돼요. 이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테베닌 이퀴밸런스 서킷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KVL, KCL 다 쓸 수가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우린 다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노드 볼티지 메소드와 매시 커런트 메소드를 쓸 수 있냐 없냐예요. 당연히 답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오메가가 바뀜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바뀌겠죠. 그런데 이 4장에서는 주파수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할 때 오일러 복소수나 페이저 폼을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제오메가 t가 있었죠. 하지만 제오메가 t를 생략했죠. 어떻게 생략할 수가 있었죠? 오메가를 하나로 픽스해 가지고 생략할 수 있었죠. 그 말인즉슨 그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 작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소스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오메가가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서 픽스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AC 소스죠. AC 소스에 5가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진폭이 5라는 뜻이고 이제 5V죠. 이건 진폭이 10V인 AC 소스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덕터와 레지스터와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고 문제는 VA를 구하는 거예요. 자, VA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매시 커런트 메소드가 있고 노드 볼티지 메소드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이게 만약에 DC 소스고 다 레지스터다. 그럼 VA를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하죠? 노드 볼티지 메소드로 구하죠.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노드 볼티지 메소드란 말은 KCL이니까 KCL로 한번 구해보죠. 나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VA 마이너스 5 맞죠? 나누기 뭐죠? 뭐 복잡하지만 일단 ZL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R 대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VA 오버 10 또는 뭐 R이 되겠죠. 세 번째로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VA 마이너스 10 오버 ZC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풀면은 1 ZL 플러스 R 플러스 1 ZC VA는 5 ZL 플러스 10 ZC가 되겠죠? 그렇죠? R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1 J 오메가 L 플러스 1 R 플러스 J 오메가 C VA는 뭐 J 오메가 L 플러스 10 J 오메가 C가 되겠네요. 오메가 얼마죠? 10의 4승. 단위 없으면 당연히 라디안 퍼 세컨이라고 했었죠. 라디안 퍼 세컨. 이거 집어넣으면 복소수로 나오겠죠. A 플러스 BJ VA. 이거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복소수로 나오겠죠. C 플러스 DJ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VA는 큰 거 플러스 작은 J 이렇게 나오겠죠. 다 0이 아니라 숫자라는 뜻이에요. 나오겠죠. 값을 넣으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VA가 VA의 앰플리튜드. VA 앰플리튜드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해야 되죠? 제곱제곱해서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절대값 VA는 루트 요거를 대문자 AB라고 두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면은 VA의 절대값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VA는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 결국은 사인 함수예요. 그 사인 함수의 앰플리튜드가 절대값 VA가 되고 두 번째 문제로 VA와 5V와의 위상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하면은 이거의 지금 위상은 몇 도죠? 현재 0도죠.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거의 위상은 존재하겠죠. A와 B의 비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4장이 끝이 났어. 이거를 내가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아서 4장을 시험 범위에 뺐는데 들어갔으면 더 어려웠겠죠.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 며칠이죠? 잠깐만요. 28일이죠. 우리 28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 그러면 듀가 어린이날 시간은 꼭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예? 보강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렇죠. 총 5문제예요. 그리고 5월 8일까지 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아니 5월 7일이네. 5월 7일. 그렇죠? 5월 8일에는 낼 수가 없죠. 자, 자, 4장 지금 얘기한 거에 질문 있나요? 잘 기억도 안 나나요? 자, 그럼 지금 5장을 들어갈 건데 5장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뭐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VA를 구할 때 VA는 VA는 결국에는 ZL과 ZC와 R의 함수였죠. 기억나나요? 왼쪽 항변에 1/ZL이 있었고 1/R이 있었고 1/ZC가 있었고 이게 VA고 오른쪽에는 VS 나누기 뭐가 있었죠? 그렇죠? 맞죠? 그 말인즉슨 근데 4장에서는 주파수를 하나로 픽스했죠. 하나로 픽스했죠. 하나로 픽스하니까 VA가 하나로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메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VA가 바뀌겠죠. VA 앰플리튜드와 VA의 위상이 바뀌겠죠. 그게 6장에서 배울 거예요.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서 각 노드 볼티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노드 볼티지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6장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런데 6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6장에서 배울 내용이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2주나 2주 반에 걸쳐 가지고 배울 내용은 트랜지션 어널리시스예요. 우리말로 하면 과도응답이에요. 자, 과도응답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과도응답 배웠나요, 여러분? 안 배웠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캔틸리버가 있다고 쳐보죠. 우리나라 말로 지금 캔틸리버가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캔틸리버는 현재 캔틸리버의 끝단의 끝단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변이를 D라고 해보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D는 어떻게 되죠? D는 0보다 조금 더 크겠죠. 자중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약간 휘어있죠, 사실은. 약간 휘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 D는 일정 양도로 쭉 이렇게 값이 휘어있게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상 상태예요. 시간이 무한대로 가도 이 상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00kg짜리 짐을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려가겠죠? 내려가니까 D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이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죠. 그리고 우리 이거 배웠나요, 여러분? 고치역학? 재료역학 시간에 배우고 있나요? 굽힘 강성 같은 거, 밴딩 스티프니스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뭘 배울 거냐면은 여기다가 캔틸리버는 이쪽이 클램프가 돼 있고 여기다 힘을 가하면 얘가 어떻게 휘는지 그 프로파일마저 이렇게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울 거예요. 그 수식을 알면은 이 끝단이 얼만큼 내려가는지 알 수 있죠. 그건 배울 건데,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얘가 자중에 의해서 1cm 휘었다고 해보죠. 그런 다음에 100kg를 올리니까 얘가 1m로 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F는 KX랑 굉장히 간단한 거죠. F가 증가하면은 X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건 정상 상태고 스테디스테이 컨디션이고 1cm에서 1m 넘어갈 때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트랜지션 어널리시스예요. 과도응답, 과도 상태인 거예요. 이런 정상 상태와 이런 정상 상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캔틸리버가 굉장히 탄성력이 좋고 좀 탄성력이 좋은 철근이다. 철근이라보다는 강철입니다. 강철이라고 치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확대해 보죠. 뒤면은 처음에 굉장히 작았다가 그 다음에 1m로 커지게 되겠죠. 이게 강철이라고 치면은 강철은 굉장히 반발력이 좋죠. 전문적인 말로 하고 싶으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반발력이 좋으니까 얘가 놓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상상은 되죠? 이렇게 될 것 같다. 상상은 될 것 같죠? 만약에 이게 강철이 아니고 고무예요. 고무. 좀 단단한 고무예요. 고무 같은 경우 어떻죠? 고무는 좀 고무가 그렇잖아요. 누르면은 팍팍 들어가지도 않고 팍팍 나오지도 않죠. 이게 전문적인 표현은 비스코시티가 점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점도가 있는 고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가 같은 거리 올라가냐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같은 거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캔틸리버가 있는데 동일한 스티프니스와
동일한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다 동일한데 단지 비스코시티가 틀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응답 상태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정상 상태의 응답은 같지만은 과도 상태는 같지가 않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정도에 배울 이제 이런 동력학 다 배운 다음에 배울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기공학에서 먼저 배우게 되는 거고,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로에다가 100kg을 가한다는 말은 힘을 가한다는 얘기죠. 전기공학에서 힘은 뭐라고 했죠? 전압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2주 반 동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혹시 얘기했나요? 이 5장이 제일 어렵다고? 안 했었나요? 5장이 제일 어려워요. 자, 항상 이것부터 시작했었죠.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자, 이거 여기 RI 뭐 해야 되죠? 이거 한 다음에 KCL 했었나요? KVL 했었나요? KCL? KVL 했었죠. KVL이 뭐죠? 우리 시험을 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나 보네. KVL이 뭐죠? 델타 V의 합이 0이라는 얘기죠. 메시를 따라서 갔을 때. 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S-VR VC는 0이 되게 돼요. 당연한 얘기죠. 자, VS는 VS고 VR은 뭐죠? 볼티지 이퀘이션이니까 볼티지를 커런트로 바꾸면은 IR로 바뀌게 되겠죠. VC는 뭐죠? VC 라이로 바꾸면 1/C 인테그랄 IDT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 게 지금 우리가 5장 그렇지 이게 4장이었다. 4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죠? 이게 이제 챕터 5에서 풀 방법이에요. 챕터 5. 챕터 4에서 어떻게 풀었죠? 마이너스 I R 마이너스 1/J 오메가 C는 제로.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같은 KVL인데 주파수 영역에서 봤을 때와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챕터 4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챕터 5니까. 여기서 챕터 5에 여기서 1로 넘어갔었죠. 넘어갈 때 우리가 한 개 어썸션을 쓴 게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식 VS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I J 오메가 C는 0. 이렇게 여기서 1로 넘어갔을 때 맞나요 이거? 맞죠. 넘어갔을 때 챕터 4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렉처 노트를 잘 보면은 강의 부분 잘 보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뭔가 쓴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뭐였죠? VS가 사인 웨이브나 코사인 웨이브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기억나나요? VS가 VS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일 때 이걸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5장에서는 VS가 그런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아니에요. 삼각 함수가 아니에요.
임의 함수예요. vs는 뭐든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있고 이게 vs다. 그럼 vs가 이런 스텝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임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vs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챕터 4처럼 일반식으로 쓰지 않고 이런 그러니까 특수한 식으로 쓰지 않고 이런 일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 일종인데 적분이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가 않죠. 따라서 이 적분을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걸 1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vs dt 플러스 마이너스 r di dt 마이너스 c 맞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푼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 i가 i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라고 했을 때 모든 i는 보존이 되죠. 동일하죠. 따라서 다른 식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i는 vs 마이너스 vc 나누기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죠? 따라서 아니면 다르게 i는 dq 오버 dt니까 c dvc 오버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보이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적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식도 쓸 수가 있고 이 식도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2번이라고 하고 이거를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3번을 1번에 대입하면은 3번을 이 식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vs 마이너스 rc dvc 오버 dt 맞죠? 마이너스 1 오버 c 이거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텀 인테그랄 c dvc 오버 dt 되니까 vc만 남죠. 마이너스 vc는 제로. 맞나? 맞죠? 이건 VC에 대해서 표시하면은 dvc 오버 dt 플러스 rc분의 vc는 rc분의 vs 이렇게 돼요. 맞네요. 힘들게 나오긴 했는데 맞네요. 자,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 배운 적 있나요? 배웠죠? 답이 뭐죠? 익스포넨셜 맞죠? 익스포넨셜이 답이. 안 배웠어 이거?
이게 원래 이 과목이 3학년 과목이어서 이거 딱 답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2학년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dvc 오버 dt 플러스 vc 오버 rc는 vs.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회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미분 방정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미분 방정식은 이 미분 방정식의 인풋과 미지수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인풋이 뭐죠? 이 경우에 인풋은 vs, rc는 개수고 vs가 인풋이에요. 다시 적어볼게요. 자, dx 오버 dt 플러스 a x는 f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이해가 되나요? x가 미지수고 ft가 인풋이죠. 이 미분 방정식.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죠. ft가 0일 때의 x와 ft가 존재할 때의 솔루션이 x의 답이죠. 그건 기억나죠? 그게 x의 합이에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는 그게 구하는 게 아니고 vs가 존재할 때만 볼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ft가 존재할 때만 볼 거예요.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ft가 인풋이고 x가 미지수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는 인풋이 vs죠. 미지수가 vc예요.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은 어떤 임의의 vs가 존재할 때 그 vs는 스텝이 될 수도 있고 펄스가 될 수 있는데 임의의 vs가 존재할 때 과연 그 vc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 미분 방정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나는 vc에 관심이 없다. 혹은 문제가 vc를 묻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가 i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vr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vr은 결국 vs에서 vc 뺀 거죠. i는 뭐죠? i는 결국 vc를 적분한 건가요? 미분한 건가요? 적분한 거죠. 맞죠? 아니, i를 미분하면 vc가 되니까 vc를 적분하면 i가 되죠. 미분하면 i가 되죠. 자, 그래서 하지만 지금 공학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나는 이 미분 방정식을 제대로 풀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가 더 나오죠. 예를 들어서 vs가 이렇게 자, 대문자 vs예요. 지금 소문자 vs 적었다는 말은 vs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함수란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vs가 이런 형태를 띈다고 쳐보죠. 어떤 특정 시간이 돼서 스텝으로 대문자 vs까지 올라간다고 쳐보죠. 이 경우에 이 회로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거를 이 미분 방정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케이스. 시간이 제로. 이 시간이 제로예요. 이 시간이 0일 때 올라가는 거예요. t가 제로일 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먼저 지금 약간 여러 가지를 생략했는데 지금 초반이니까 t가 제로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 회로에는 아무런 전압이 없었죠. 따라서 t가 제로일 때 일단 vc가 제로라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전압이 걸려있지가 않았으니까. vc가 제로이면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이게 0이 되죠. 이게 0이 되고 VS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요? T가 제로란 말은 딱 바로 켠 직후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건 0이죠. 따라서 dVC 오버 dt 플러스 이 항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vs 오버 rc가 돼요. 이렇게 vs. 자 그런데 이 vs가 t가 딱 0이 되는 순간 제로 플러스예요.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란 말은 0을 딱 지난 시점에 0.00001초인 거예요. 스위치를 넣은 직후. 그러면은 이 vs는 뭐가 되죠? vst는 대문자 vs가 되는 거죠. vs t는 제로 플러스니까 제로 플러스 0보다 아주 약간 클 때의 vs는 뭐냐면은 대문자 vs 나누기 rc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vc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vc는 상승할까요? 아니면 줄까요? 증가하죠. 어떤 기울기로 증가하냐면은 vs 나누기 rc로 증가하겠죠. 여기서 이제 초기 요건이 많이 생겼어요. vc가 애초부터 0이라고 했었으니까 시간 vc는 처음부터 0이었어요. 0이다가 0이 되는 순간 증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거는 시간이 0일 때 기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기울기로 증가한다. 그것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vs 오버 rc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죠. t가 이제 0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킨 다음에 한참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초기 조건에 t가 0 플러스일 때 vc는 양수를 가지죠. 따라서 vc가 양수를 가진다는 말은 vc의 기울기가 양수란 말은 vc가 양수란 얘기죠. 그 말인즉슨 vc는 vc는 0보다 크고 계속 증가하게 돼요. 왜 증가하냐? 기울기 양수니까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함수 이걸 보죠. 여기 보죠. 시간이 0보다 크니까 vs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대문자 vs가 되죠. dvc 오버 dt 플러스 vc rc는 vs 오버 rc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는 vc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상수였었죠. 따라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dvc 오버 dt는 0보다 크긴 큰데 0보다 크긴 커요. 아직까지. 하지만은 줄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0일 때는 제일 처음에 스위치 딱 넣는 순간 VC는 0이었었죠. VC는 0이었으니까 dVC 오버 dt는 이 값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VC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갉아먹는 거예요. 얼마만큼? VC 나누기 RC만큼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어도 얘는 양수는 맞아요. 양수긴 한데 얘는 감소하게 돼요. 얘가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울기가 점점 준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급격한 기울기였다가 점점 얕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기울기가 얕아지겠어요? 0이 될 때까지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구간이었어요.
t가 제로 플러스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t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t가 무한대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t가 무한대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dvc 오버 dt가 0이 돼요. 그 말은 vc는 vs가 되겠죠? 다시 식을 돌아가죠.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vc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가 않게 돼요. 그 말인즉슨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vc랑 vs는 같다는 얘기죠. 분모가 같으니까 vc가 vs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쭉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점점 줄겠죠. 기울기 줄다가 기울기가 0이 돼서 무한대로 쭉 갔을 때 이 높이가 과연 얼마냐? 이 높이는 vs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여기 있는 저 그래프가 이 회로에서 VC의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왜 질문 있나요? 없죠. 왜 그럼 VC를 받냐? 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평소와는 좀 틀렸어요. 평소에는 회로를 주고 항상 적죠. 문제 뭐를 구하시오 그러죠.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류의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이 회로에서 제일 풀기 쉬운 변수를 찾아서 이 경우에는 VC예요. 제일 풀기 쉬운 변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고 나머지 변수들은 그거에서 찾아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쳐보죠. i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i로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따라서 VC를 먼저 구한 다음에 지금 VC 다 구했죠. VC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i를 구할 거예요. i를 구해보죠. i는 뭐죠? R분의 VS-VC가 되죠. 자, 시간, current. 시간이 무한대일 때 I는 얼마가 되죠? 이거를 봤을 때 0이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대가 VS와 VC는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로일 때 I는 뭐죠? R분의 VC죠. R분의 VS죠. 대문자 VS. 이렇게 대문자 VS 되는 거죠. 왜냐하면 VS 자체가 VC가 0이 되니까. 따라서 I는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또 I를 어떻게 구할까요? Q는 CV. 그렇죠? I는 C DVC DT죠. 맞나요? 뭐죠 이게? VC의 기울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다시.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여기 I T가 무한대일 때 VC의 기울기는 0이죠. 따라서 0이 되는 거예요. T가 0일 때 VC의 기울기는 얼마죠? VS 나누기 RC였죠. 여기다 C를 곱하니까 VS 나누기 R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5장을 구할 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게 문제에서 뭔가를 풀라고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뭐 I를 구하시오, 뭐 VR을 구하시오, 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풀기 쉬운 미지수, 이 경우에는 VC가 되겠죠. 풀기 쉬운 미지수로 미분 방정식을 풀고 그 푼 미분 방정식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미지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어떤 회에서 뭐가 미지수로 쓰는 게 좋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마다 틀려서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IL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이제 이 회로에 대한 문제예요. 친절하죠. 왜 친절하냐면은 I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라는 걸 얘기해 주니까 이 경우에 쉬운 경우예요. 자, 굳이 문제를 풀기라기보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직 일반적인 방식이 없으니까 자, 미분 방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울지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런 회로가 있을 때 뭘 쓸 수가 있죠? 메시 커런트 아니면은 로드 볼티지 뭐 다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로드 볼티지도 되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죠. 여기 노드가 하나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노드가 있으니 노드 볼티지를 해보죠. 항상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 노드 볼티지가 편하게 먹히니까. 자, 노드 볼티지 메소드는 무슨 법칙을 쓰죠? KCL 써요. KCL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건 이미 방향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방향대로 쓸게요. IS는 IL 플러스 IR이 되겠죠. IS는 소스로부터의 커런트, IL은 인덕터의 커런트, R은 레지스터의 커런트예요. 자, 커런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 있으면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볼티지로 바꿔야겠죠. 그럼 VR은 I, R, R이 되고 여기서 IR은 R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VL은 뭐죠? 다 적어보죠. 다 적어보죠. VR은 IR 플러스 R이고 VL은 뭐죠? L, D, I, L 오버 D, T가 되는 거죠. 그런데 VL과 VR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병렬이니까. 따라서 얘는 VR이 돼요. 뭐를 일단 이게 있는 걸 다 적은 거예요. 다 적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미분 방정식 거리가 뭐가 나오죠? 여기 미분 IL에 대한 미분식이 나오죠. 여기 IL 존재하죠.
그러니까 든 생각이 IR로 바꾸면 되겠나 그 생각이 들죠. IR은 여기 있죠. VR은 여기 있죠. 서로 물려 있죠. 따라서 IR은 R분의 VR이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식에서 이거는 뭐예요? R분의 L DIL DT가 되죠.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서 나온 식이 L 오버 R DIL 오버 DT 플러스 IL은 IS. 동일하죠? 좀 전에 봤던 미분 방정식 식과 거의 비슷한 형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답은 뭐죠? 익스포넨셜이죠.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걸 단지 그냥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4가 칠판이 없지만 4가 뭐였냐면은 좀 전 문제에 있었죠. 커패시터와 레지스터 있는 그 회로. 그 회로에서의 마지막 식이 4번이었어요. 미분 방정식. 4번과 5번이 이거 잘 보이나요? 잘 대충 보이나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R과 C로 나눈 회로의 방정식 VC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있었죠. 두 번째로 인덕터와 레지스터가 있는 이 회로에서의 미분 방정식이 있었죠. 둘 다 유사한 모습이었어요. 변수를 한 번 미분한 것과 변수 자체의 합이 어떤 인풋에 대한 인풋으로 나타났었죠. 따라서 이전 문제에서 봤던 4번 이퀘이션과 여기서 보는 5번 미분 방정식, 이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은 A, X가 변수예요. dx 오버 dt 플러스 bx 플러스 c ft. 이건 쉽죠? X가 변수고 F가 인풋이에요. 자, 다르게 표시한다면 A분의 A 나누기 B dx 오버 dt 플러스 X, 또는 이게 이제 미분 방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아니 요거죠, 요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미지수 변수 x의 개수를 1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변수 x의 개수를 1로 만든 거예요. b로 나눔으로써. 따라서 dx 오버 dt의 개수인 이 값을 우리는 타우라고 부르고, 타우라고 표시를 해요, 보통. 타우라고 부르고, 오른쪽의 인풋을 kxft라고 불러요. KS는 대문자 KS니까, 대문자 K니까 얘는 상수예요. FT는 F 가로 열고 T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죠. 따라서 그냥 앞으로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KSFT라고 많이 쓸 거예요. KSFT. 그래서 하나의 인풋을 가지는 미분 방정식의 일반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고,
우린 이거를 1차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1차 시스템이에요. 1차. 왜 1차냐? 왜 1차일까요? 한 번 미분했으니까. 한 번 미분했죠. 만약에 이 이퀘이션에 d제곱 x 플러스 dt 제곱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세컨 오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우리는 이거의 일반식을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할까 하다가 예제를 좀 더 풀어야 되겠네요. 1차 시스템이에요. 1차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문제 안 풀 거냐 그러면 안 풀어요. 1차 시스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전에 봤던 1차 시스템에 대한 1차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초기 조건과 종단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초기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초기 조건이 뭐냐? 좀 전에 봤던 VS의 경우 스위치를 0에 되는 순간 딱 넣었죠. 그 순간이 초기 조건인 거죠. 그 직전이 초기 조건이고 모든 상태가 0인 거예요. 그리고 제로 플러스가 되는 순간 VS가 딱 가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순간, 첫 번째 순간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무한대가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발생하느냐.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풀 거예요. 미분방정식 풀 때 t가 0 플러스일 때와 t가 무한대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중에 개수를 구해야 돼요. 자, 이 회로는 어떤 회로냐면은 지금부터는 초기 조건을 얘기할게요. 문제에서 나오겠지.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은 모든 볼티지와 모든 커런트는 제로예요. 지금까지 당연한 얘기였죠. 하지만 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제로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VC, I2, I3는 모두 0이란 뜻이에요. 언제? 시간이 VC, I2, I3, I는 0이에요.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 모든 게 0이다가 T가 0인 순간 이 스위치를 닫아. 이게 그 표시예요.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는다는 뜻이에요. 자, T 플러스면은 이 스위치 닫은 직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스위치 닫은 직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닫은 직후의 상태를 보죠. 스위치를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죠. 따라서 I2와 I3는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0이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VC는 어떨까요? VC는 0이에요. 왜 VC가 0이냐면 그냥 초기 조건 0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VC는 Q는 CV니까 그렇죠. Q는 CV니까 VC는 Q 나누기 C죠. 그런데 Q가 얼마예요? 0이죠. I란 게 뭐냐면 사실 Q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전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거예요. 시작하는 순간 달리기 선수들이 확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상 누적된 선수, 골인한 선수는 누적된 숫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올 거지만 따라서 VC는 0이에요. VC는 0이 돼요. VC는 0이고 여기를 V3라고 보죠. 그럼 뭐죠? VC가 0이다.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VC가 0이란 말은 커패시터가 없는 것과 같죠. 따라서 이 회로는 T가 0 플러스 이 순간만은 얘는 이런 것과 동일한 회로가 되는 거죠. 이게 R1이 되고 R2가 되고 R3가 되겠죠. 이게 I고 I2, I3가 되니까 그래서 I는 뭐가 되죠? I는 R분의 V죠. R은 뭐죠? R1 플러스 R2, R3의 분열이죠. I2는 뭐죠? I2와 I3는 커런트 디바이더죠. 따라서 I 곱하기 R2 플러스 R3 분의 뭐죠? R3죠. I3 뭐가 되죠? I 곱하기 R2 플러스 R3 분의 R2가 되죠. 끝났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자, VC 구했어요. I2 구하고 I3 구했어요. V3는 뭐죠? V3. 방법은 많지만 V3는 VB 마이너스 IR1이죠.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이거 숫자 입력하면 답 나와요. 그건 뭐 어려울 거 아니고. Q2 T가 무한대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T가 무한대다. T가 무한대면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커패시터 지금 항상 우리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주목해야 돼요. T가 무한대라면 커패시터는 뭔지 모르겠지만 VC는 얼마죠? 모르죠. 하지만 IC는 얼마죠? 0이에요. IC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진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회로에서 T가 무한대가면 IC는 0이 돼요. IC가 0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I2가 0이라는 얘기죠. I2가 0이죠.
I2가 0이면 I3는 I와 같게 되죠. I3는 I와 같게 돼요. 자, 그럼 이게 회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미 VC가 0이 됐다는 IC가 0이 됐다는 순간부터 뭘 의미하냐면 얘가 끊겼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끊겼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능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회로는 이게 R1이고 R3 이게 V3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I3는 I는 R1 플러스 R3분의 VB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V3는 VB 마이너스 I R1이 되고 남은 변수가 있나요? IB, I3 그건 뭐죠? I3 I3, I2, V3 다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약간 늦어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건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일 번 2번, 3번을 적었지만 결국엔 1번, 2번 조건이에요. 1번, 2번 조건이고 3번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자, 1번 First order system. First order system이 뭐냐? 미분 텀이 하나 있는 거. 1차 미분 텀이 하나 있는 거. 2차가 아니고 First order system 1차 계에서 두 번째 조건 VS나 IS가 스텝 펑션일 때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이런 문제 중에서 스위치를 넣는 거예요. 볼티지 소스를 연결하든 커런트 소스를 연결하든 VS나 IS가 이런 스텝 펑션일 때 3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T가 제로일 때 제로 플러스든 제로든 제로 부분이니까 T가 제로일 때 카패시터는 쇼트예요. 뭐지 이거? 순간 제일 처음에 T가 제로일 때 어떻게 해서 VC가 0이었죠. VC가 0이란 말은 결국 이 연결된 거랑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카패시터는 쇼트고 반대로 인덕터는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T가 무한대일 때 카패시터는 오픈, 인덕터는 쇼트. 이 두 개의 조건에서 1번, 2번 조건에서 여러분들 회를 딱 봤을 때 T가 무한대일 때와 T가 0일 때 있죠.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Q2가 뭐 T가 무한대일죠. T가 무한대다? 오케이. 카패시터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그냥 오픈이에요. 오픈. 그냥 그 회를 꾸미면 돼요. 오픈이면 뭐예요? 이것도 오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적어놓으면 머리 잘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덕터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인덕터는 반대예요. 반대. 시간 관계상 인덕터까지 예시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나왔을 때 인덕터는 반대로 풀면 된다. 그게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